안녕하세요, 강함성입니다. NBA 확정부는 뉴욕 데스테크를 빼고 7경기를 일단 가져왔고요. 일단 GTD 추가로 뜬 선수들도 새벽에 많고 해서 기준점들이 좀 많이 바뀌고 뭐 그렇네요. 어쨌든 한번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. 클리블랜드 대 뉴올리언스인데 제가 어제 미리 가면은 프렌 쪽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는 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준점이 9.5였어요. 근데 이제 밤에 이제 8.5로 떨어지고 지금 6.5입니다. 뭐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간단해요. 데리어스 갈란드. 아무래도 이제 갈란드가 GTD에 떠 있다 보니까 지금 기준점이 이렇게 그냥 바뀐 거고요. 이 경기는 뭐 분석이 의미가 없습니다. 그냥 결장자를 보고 가면 된다. 갈란드가 안 나와도 발란슈나스 잉그램 빠지면은 뉴올리언스가 힘들어요. 그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, 근데 갈란드가 안 나왔는데 잉그램 정도가 나오거나 뭐 발란슈나스 나온다? 그럼 뭐 할만한 사이즈 정도는 됩니다. 다만 이제 갈란드가 나오면 기준점이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, 어제 말씀드린 대로 갈란드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선수들이 이제 나오면은 뭐 8.5 내지 9.5로 또 바뀌겠죠? 이 정도는 그래도 프렌 찍어볼만 하다. 딱 요런 느낌입니다. 어쨌든 간에 갈란드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뭐 일반승 접근에 있어서 클리블랜드 쪽을 보긴 해요. 여전히. 아니 여전히라 어제는 뭐 보진 않았죠. 근데 갈란드가 빠져도 뭐 말씀드린 것처럼 잉그램 뭐 발렌시아스 빠지고 이러면은 클리블랜드 쪽으로 찍는 게 맞다. 요 정도 말씀드릴게요. 오히려 이 기준점이 내려가가지고 결정자가 뜨기 전에 베팅하기 어려워졌어요. 사실 요 정도 기준점이면은 그냥 결정자 안 보고도 그냥 9.5 찍어볼만 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오히려 갈란드 뜨면서 이렇게 바뀔 거기 때문에 결정자를 확인하지 않고 베팅하기는 어려워졌다. 이 경기는 요런 느낌입니다.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안 좋은 느낌이에요. 지금 인디애나 대 LA 클리퍼스. 일단은 사보니스가 밤사이에 아웃이 됐고요. 클리퍼스 같은 경우 지금 주바치 뭐가 추가로 이제 GTD에 떠 있는 상황에서 주바치가 안 나면 뭐 할텐슈타인이 나오거나 뭐 이러겠는데, 아무래도 그래도 빠진다면 분명한 누수가 있겠고, 이 경기는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일단 생각하는데,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사실 오바 쪽이긴 해요. 물론 기준점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. 이게 219.5에서 219.5까지 또 올랐었죠. 여기서 지금 해외는 222.5만 요 정도 돼요. 근데 어쨌든 간에 사실 인디애나 같은 경우가 사본시스가 빠져 있고 터너도 빠진 바닥에 지금 수비가 안 되는 라인업이거든요. 이 비슷한 라인업으로 인디애나가 나왔을 때 110점 이상은 그냥 기본적으로 주고 시작을 했어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바 쪽도 어느 정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는 생각하고요. 그래서 뭐 오바를 보긴 봅니다. 오바 쪽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, 승패 같은 경우는 역시나 클리퍼스 쪽을 그대로 봅니다. 오히려 사보니스가 빠져서 저는 더 괜찮아진 것 같긴 해요. 샬럿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클리퍼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비적으로 어느 정도 쓸 수 있고, 최근에 뭐 벤치 쪽에 루크 캐너드 뭐 이런 애들이 꾸준하게 해주고 있고, 나머지 선수들이 번갈아 가면서 한 명씩 해줘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네나가 수비가 안 되고 클리퍼스가 어떻게 수비적으로 좀 해주면서 야금야금 앞서가면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, 역시나 불안한 점은 백투백 클리퍼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안하다. 이 정도 느낌입니다. 근데 어쨌든 클리퍼스 사이드를 본다. 뭐 오바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. 세 번째 경기. 이 경기는 분석이 필요 없어요. 그냥 무조건 베팅하면 무조건 멤피스 마인 가야 됩니다. 엔비드가 빠졌어요. 저는 기본적으로 필라델피아 전력의 엔비드는 반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고 봅니다. 그냥 거의 뭐 필라델피아 거의 전부 수준이에요. 지금 필라델피아에서 엔비드의 위상 같은 경우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해서, 엔비드 빠지면 이건 필라델피아 절대 못 찍어요. 절대 못 찍습니다. 그냥 무조건 배팅하면 멤피스로 가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, 조금 불안한 점은 기준점이 생각보다 낮아요. 3.5거든요. 제 생각에 엔비드 빠지면 5.5까지도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,
일단은 제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게 잡혀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불안하다. 요 부분이 일단은 좀 불안하고, 어쨌든 멤피스가 원정 경기인 부분, 필라가 홈, 요 부분도 조금은 그래도 걸림돌일 수가 있겠고, 굳이 따지면 뭐 멤피스가 동부 상대로 그렇게 막 엄청 강하진 않아요. 오히려 서부 깡패고, 동부 상대로는 뭐 약간은 부진하다기보다는 잘 하는데, 뭐 그렇다. 오히려 필라델피아가 서부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요 부분에 있어서 뭐 기준점이, 그걸 뭐 감안해서 좀 생각보다는 멤피스 쪽에 핸디캡이 낮게 잡혔을 수도 있는데, 어쨌든간 당연히 뭐 찍으면은 멤피스 마인이 맞아요. 그리고 엔비드가 빠졌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템포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. 이게 기준점이 오히려 내려갔거든요. 217.5 이 정도까지 내려갔는데, 오히려 좀 템포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. 당연히 엔비드 같은 경우는 뭐 무조건 지공을 해야 되는 선수고, 거의 속공이 거의 불가능한, 지공이 있을 때 효율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선수인데, 지금 필라델피아 멤버 같은 경우에는 뭐 해리스 같은 선수들도 사실 속공에 강점이 있어요. 맥시도 마찬가지고.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을 살려줘야지 지금 필라델피아가 어쨌든 이 경기에서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뭐 기본적으로 엔비드 때문에 지공의 팀이지만 전체적으로 개개인 면을 봤을 때는 필라 같은 경우 속공에 장점이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. 해리스는 거의 속공 원툴 수준이고 속공에 상당히 장점이 있고, 맥시는 달릴 때 훨씬 더 효율이 올라가고,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필라가 이 경기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기준점이 오히려 떨어졌어. 저는 오버 찍어볼만 하다고 생각해요. 이 경기도 오히려 떨어진 게 이득이다. 엔비드 빠진 상황에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, 물론 엔비드가 빠진 상황에서 첫 경기 이게 불안해요. 첫 경기이기 때문에 뭐 한두 경기 치렀다 하면 어느 정도 선수들이 적응도 하고 했겠는데, 간만에 또 엔비드가 빠진 상황에서 치러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갑작스럽게 템포의 변화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적응의 문제, 이런 거에 문제가 있다. 그리고 엔비드가 어쨌든 무조건 최소 30득점 이상을 박아주잖아요. 최근에 미친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, 달린다 하더라도 그 득점에 어쨌든 로스를 좀 메꿀 수 있느냐, 이 부분에서의 좀 의문점은 있으나, 저는 어쨌든 찍는다면 어느 바는 오바를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고, 승부는 당연히 멤피스 마인입니다. 엄청 몰릴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. 어쨌든 이렇게 봅니다. 불안한 점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렸고, 추가로 또 말씀드리면 몰릴 것 같다. 이런 정도가 좀 불안함. 네 번째 경기 애틀란타 대 토론토. 이 경기는 막 새벽에는 뭐 토론토가 정배가 됐다가 뭐 왔다 갔다 난리가 났어요. 배당이 뭐 계속 왔다가 토론토 정배됐다가 애틀 쪽 다시 떨어졌다가, 약간은 지금 추세로는 애틀란타가 정배로 다시 돌아오는 그림이긴 합니다.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이후로는 당연히 뭐 트레이 형, 디안드레 헌트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. 하지만 이제 트레이 형 같은 경우에는 뭐 퀘스처너블이기 때문에 반반 사이즈 정도로 보거든요. 만약에 이거 트레이 형이 빠진다?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빠지면은 예측이 쉽지 않다고 생각을. 왜냐, 애틀란타 같은 경우 0이 계속 뛰었어요. 빠진 상황에서 경기를 치른 지가 벌써 좀 오래됐어요. 한창 이제 그때도 이제 부상 많을 때, 뭐 대여섯 명 이상씩 이제 선수들이 코로나 프로토콜이나 뭐 이런 걸로 빠져 있을 때 말고는 거의 뭐 0이 있는 상태에서 0이 빠르게 복귀했잖아요. 그 중에서도.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기를 할지 좀 모르겠다. 요즘 기세도 좋은 마당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0이 빠져도 토론토 배팅을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0이 빠져도 저는 애틀 쪽을 보긴 해요.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경기도 G2D 확인이 그래도 좀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, 여전히 저는 애틀란타 승 봅니다. 그리고 뭐 계속 배당이 바뀌고 있어서 어떻게 잡힐지 몰라요. 그렇기 때문에 핸디캡 승이라고 적겠습니다. 여전히 애틀 쪽 본다. 0 빠져도 사실 0 빠지면 안 가겠죠. 안 가거나 진짜 막 10배 뭐 한 고배당이나 넣어 보겠는데, 그렇게 배팅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애틀 쪽을 찍을 것 같다. 마무리하고 다섯 번째 경기 보스턴 대 마이애미. 이거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손해예요. 지금 버틀러 빠지고 PJ 터커 빠지고 지금 보스턴 배당이 쭉 떨어졌어요. 그래서 사실 이게 핸디캡이 2.5에서 지금 무려 6.5까지 잡혔거든요. 너무 많이 빠졌죠, 배당이. 근데 이게 마이애미 같은 경우 사실 얘네 이렇게 빠졌다 하더라도 지금 라인업 딱 보면은
결국 이 덩컨 로빈슨, 맥스 스트로스, 뭐 게비 빈센트나 뭐 캘럼 마틴, 물론 아데바요도 있겠지만 여기나 이제 벤치의 타일러 히로 이런 선수들의 외곽포에 좀 의존할 가능성이 있거든요. 이거 만약에 3점 잘 들어간다? 오히려 경기가 얘네가 뛸 때보다 이상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어요. 그러니까 핸디캡이 높잖아요. 물론 보스턴의 승리를 분명 예상합니다. 보스턴이 일단 웬만한 상황에선 충분히 이긴다고 봐요. 근데 이게 핸디캡이 높잖아요. 차라리 이 핸디캡이고 이 선수들이 저는 나오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. 보스턴 마인을 찍기에는 오히려 안 나오고 6.5면은 이게 마이애미 3점 빵빵 터지고 보스턴 갑자기 4쿼터에 또 옛날에 보여줬듯이 뇌절하고 하면은 비벼지는 수가 있어요. 이게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빠지면 보스턴 마인이 뭐 더 좋아진 거 아니냐, 기준 좀 내려가도 이거 보스턴은 10점 차 이상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뭐 그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좀 이 보스턴이어가지고 물론 최근에 이제 원투펀치가 같이 좀 살아나고 테이텀 효율이 좋아지고 스마트가 본연의 포인트 가드로서의 역할에 잘 해주고 있다는 점, 최근 몸 상태가 좋다는 점,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올 시즌 전체적인 보스턴 색깔은 사실 그런 믿을 만하지는 않잖아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오히려 불안해진 느낌이 있어요.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저는 일단은 보스턴 마인 쪽을 보고요. 불안 요소는 말씀드렸고 저는 마인은 안 건들 것 같긴 합니다. 근데 찍는다면 마인을 찍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. 그리고 이게 기준점이 또 209.5거든요. 저는 요 정도 선에서는 그래도 오바를 찍는 게 맞지 않을까. 말씀드린 대로 마이애미의 3점이 빵빵 터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오바를 찍는 게 좀 더 나아 보입니다. 여섯 번째 경기 휴스턴 대 골스. 이 경기는 뭐 기준점이 있어서는 큰 변화는 없어요. 핸디캡도 그렇고 언어바도 그렇고 거의 뭐 올라봤자 1점 떨어져봤자 1점 뭐 그 정도 수준인데 어제와 동일하게 봅니다. 골마업 봅니다. 골마업 보긴 보는데 골스 같은 경우에 야투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불안하긴 하지만 휴스턴의 수비를 좀 감안했을 때는 그래도 찍는다면 골마업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, 사실 분석적으로는 크게 없습니다. 워낙 휴스턴도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고 얘네 그냥 지들 꼴리는 대로 경기하잖아요. 특히 캐포즈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한순간에 얘가 뭐 나가가지고 뭔가 경기 안 풀리고 해가지고 던져버리면은 순식간에 막 10점 차 20점 차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분위기 타가지고 빵빵 꼽아주면 또 따라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예측이 어렵다 이런 경기는. 어쨌든 간에 저는 골목 쪽으로 봅니다. 마지막 경기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대 포틀랜드. 요거는 길저스가 빠졌어요. 스가가 빠졌기 때문에 사실 근데 이게 또 저는 오히려 나왔으면 좋겠거든요. 요즘 못해가지고 오히려 나와가지고 좀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. 그러니까 그 떨어지는 효율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나와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얘가 빠지니까 또 다른 자원이 들어가잖아요. 그 선수의 또 활약에 있어서 불투명함이 있어요. 오히려 오늘 사실 몇몇 팀들이 이렇게 거물급 자원들이 많이 빠지는데 오히려 분석하기 더 까다로워졌다. 왜냐면 못하고 있거든요. 못하고 있어가지고 나와봤자 잘해봤자 요정도 사이즈라고 보고 분석을 해서 그 정도도 포트랜드 이길 수 있다라고 본 건데 오히려 빠지고 다른 선수들이 들어가가지고 이악 물고 막 어떻게든 이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경기가 잘 풀릴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리스크는 있지만 최근 분위기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포트랜드가 백투백이에요. 백투백이지만 그래도 승리를 해줄 것 같다. 이렇게 봅니다. 포트랜드 승과 포트랜드 마인스. 차라리 나와주지 빠져가지고 좀 포트랜드 꽤 괜찮아 보였는데 백투백인 좀 감안하고 얘가 빠져 다른 애 좀 터지면 경기 이상해질 것 같기도 해가지고 오히려 좀 고민이 되네요. 고민이 되고 애틀란타도 제가 뭐 애틀란타 사이드를 본다고는 했지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. 백투백이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. 어쨌든 근데 토론토도 체력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을 상황이라
그래도 애틀란타 승리를 본다고 말씀드린 거고, 오늘 어쨌든 NBA 7경기 확정본 분석은 여기까지고요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, 결장자로 오늘 좀 그래도 이런 경기들은 확인할 수 있잖아요. 이런 경기들은 확인을 하고 베팅하는 게 맞다,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